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원들. 자, 이렇게 한 주가 끝났고, 그리고 11월도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12월은 매우 뜨겁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은 10월 PCE와 물가 지수가 전후보다 소폭 반등했으나 예상치에 부합했고 둔화되는 추세가 유효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다음 주 고용보고서를 딱 봤는데 거기서도 실업률이 오름세를 보인다면 노동시장 둔화도 지속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어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과연 미국도 여기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국채 금리가 막 급등하면서 왼쪽에 보이는 TMF 이렇게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상승세가 잦아들고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에 투자하는 ETF 지금이니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투자들 사이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이겁니다. TMF, 미국 20년물 지수 3배를 추종하는 TMF, 이게 정말 유명한데요. 이 친구도 최근 5거래일 동안 8%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장기채 ETF 매수를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금리는 하향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 또 인플레와 관세 등으로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TMF 등 이러한 금리 ETF에 투자할 만한 타이밍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다만 처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고려 대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금리가 인하될 거는 뭐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배짜리 ETF 말고 1배짜리로 잠시 투자를 해보는 거는 만약에 요즘 투자할 때가 딱히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경고가 조금 신경 쓰인다 그렇다면 잠시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잃지 않는 투자에 가깝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 코스피 중립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장의 미래는 정령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놈 자식들 일부러 이렇게 안 좋다고 하고 지들만 사려고 이러는 걸까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증시에 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단 예측은 2750으로 올라도 어차피 별로 못 오를 것 그냥 박스 피일 것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점쳤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장 패싱 이유가 뭔가 달러 강세 그리고 관세의 불확실성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도 급하게 금리 인하가 나타났죠. 게다가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이거 도대체 국장 어떻게 흘러갈까? 내가 국장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러한 생각이 분명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할 줄 아는 게 국장밖에 없으니까 계속 투자는 해봐야겠죠. 결국 좋은 날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몇 개씩 1번을 누르면은 뭐를 알려주겠다, 뭐 11번을 누르면은 뭐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스팸 문자가 오시는 분들 아마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드디어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당 수익을 얻게 되면은 몰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 사업자는 퇴출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그냥 광고하고 묵과하고 있는 이 통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스팸 문자가 오는 거는 이 통사가 눈을 조금은 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익도 무시를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스팸 문자가 좀 안 오지 않겠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갑자기 생리대 논란이 발생. 중국에서 갑자기 중국산 생리대를 쓰지 않고 해외 제품을 쓴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 내 생리대는 사이즈와 표기도 다르고 품질이 열악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는 재사용 생리대를 만들거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진짜 의료용 생리대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해외 생리대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증시도 안 좋은데 이러한 소식이 강하게 반응하며 생리대 관련주가 크게 급등했는데 다만 이게 길게 갈 이슈일지는 조금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줄 알았는데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은 실질 소득이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평균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니 가계 흑자액은 128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다고 하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25만 원으로 1년보다 4.4% 증가. 다만 인플레 때문에 소비도 많이 는 거 아니야라고도 생각은 했지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맨 건지 가구당 소비 지출은 290만 원으로 전년비 3.5%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2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액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런 것들이 또 평균의 함정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은 아닌데 우리는 별로 남는 게 없던데 라고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실 차가 생기고 난 후로부터는 기차를 탈 일이 전혀 없어졌지만 그래도 가끔 기차 여행에 대한 낭만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 기차표 가격을 딱 찾아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면 이거면 그냥 차 타고 가는 게 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철로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31일에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이 개통한다고 하는데요. 무려 15년이나 걸린 공사가 드디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어지면서 강릉에서 부산까지도 철로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일단 ITX가 투입되고 나중에 KTX 이음 고속열차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타게 되면은 단 2시간 반이면은 부산에서 강릉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법 개정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뭐 찬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시각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상법 개정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우리가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 전에 유상증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상법 개정 후에는 유상증자를 하긴 하겠지만 주주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3개 생길 거 2개만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이제 곧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상법 개정 전에 그거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눈치 보기 전에 빨리 하고 끝내자 뭐 이런 시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마침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초 아니겠습니까? 연초는 항상 상장 폐지의 계절이 되다 보니 적자 기업이나 돈 없는 기업은 지금 투자하는 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피해야 되는가라고 말씀드리자면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뭐 미래 비전 그런 것도 다 좋긴 하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요렇게 한 기업의 재무제표인데요. 실적을 보시면 전부 다 빨간색으로 3년 연속 빨간색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유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마저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은 절대로 특히 지금 같은 시국에는 사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래 근데 내가 보는 기업 중에 적자 기업이 있긴 한데 그런데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 나중에 흑자 기업이 될 것 같아. 이런 기업도 지금 투자하면 안 되나? 자, 물론 적자 기업은 피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곧 흑자가 되는 기업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기업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 딱 봤더니 참고로 이 친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만약에 이 기업을 너무나 좋아한다. 로봇의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최근 들어 적자는 맞습니다. 작년에도 적자였고요. 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은 유보율이 1000%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회사의 자금이 그렇게 없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약간 안 좋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주주들 등쳐먹는 거 그럴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 기업이구나. 그나마 안전한 기업이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르분들이 최근 들어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유보율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안전한 투자가 가장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챗 GPT처럼 챗봇을 앱으로 곧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앱은 곧 XAI 펀딩 라운드가 마감된 후에 출시될 예정으로 이르면은 다음 달에 앱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규모 펀딩으로 현금을 장전하고 오픈 AI를 뛰어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 머스크는 XAI를 다음 달까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AI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AI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과연 그록, 그러니까 새로운 챗봇 이름이 그록인데 이 등장이 AI주를 다시 불태울 장작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지금 가장 핫한 섹터죠. 우주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제는 또 AI 관련주까지도 지 혼자 다 해먹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도 현금 많은 기업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건지 그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에 왔으면 중국법을 따라야지.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하고 중국에서 이거를 구동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번에 출시했으면 그냥 바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자체 AI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절차는 결국 중국에서 검증된 중국 기업의 LLM을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바이두나 문샷 등 기업과 제휴를 한다고 해도 AI 스마트폰 출시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년 하반기에도 애플 AI는 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워렌 버핏은 애플을 팔고 있는 걸까요? 다음입니다. 요즘 통신사만 들고 있으면은 만사형통, 혈액순환, 빵긋빵긋, 무병장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장이 안 좋을 때도 KT는 보합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그 근거는 배당, 내년 실적 기대감, 밸류업 포함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한 AI 실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통 3사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 단어는 바로 AI로 잡히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은 AI 빅테크 사업부 강화, KT는 AI 분야 전문 인력 1000명 채용 준비, LG유플러스는 AI 에이전트 그룹 신설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AI 개화했다면 내년에는 AI가 진짜 돈을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과연 누가 진짜 AI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친구를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최근 들어 네이버가 쭉쭉쭉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AI 때문이라고 하죠. 요즘 외국인과 기관이 없어서 못 산다는 네이버 주식 결국 SK증권에서 목표가를 24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멀티플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25년 매출액을 11.5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4조를 예상하며 올해 대비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AI 하드웨어였다면 내년은 AI 소프트웨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몇 없는 실질적인 AI 소프트웨어 수혜주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검색, 플레이스, 쇼핑 등에서 AI를 활용한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쪽이 카카오는 잘할 수 있을지 아직도 사람들은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카카오에서도 AI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6%나 급등하고 있는데 과연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기에는 이러한 네카오 이 친구들이 오르기도 했었죠. 다음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커피 원두 가격이 올해 급등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봤었죠. 특히 최근 가파른 상승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관세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원두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원두의 20%를 수입하는 주요 소비국이다 보니까 사재기가 더욱 늘어나서 최근 들어 이제 커피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코코아 선물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9,000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무려 90%나 오른 상태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초콜릿 사 먹기 무서운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산주의 하락세가 최근 심상치 않죠. 최근 2주간 하나이로 스페이스 등 마이너스 10%에서 20%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또 최근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군비 증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매수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우크라가 나토 가입을 유예하거나 포기할 확률도 크지 않고 결국 완벽한 평화라는 건 없다는 거겠죠. 또한 트럼프가 나토의 국방비 지출을 GDP 3%까지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 3% 이상 내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무기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혜는 지속될 것이라며 물론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그 변동성이 끝날 때쯤 그거는 매수 기회가 아닐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의 차트를 보면 121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차트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상향하다가 이제 한 번에 121선을 깨는 차트 우리가 최근 많이 봤죠. 특히 알테오젠이 똑같은 차트를 만들고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삼양식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시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쭉 올라가다가 이제 120일선을 깨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잘 버티긴 했으나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요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시 내가 그걸 공부했을 때 좋은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때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저녁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등의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유활동에 문제가 없으며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하이브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이제는 악재소다 이런 얘기도 등장하면서 조금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구아프리카 TV죠. 이 기업이 e스포츠와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 해외 사업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한투자는 숲이 국내에서도 두 자릿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 해외 트래픽만 가시화되면 주가는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낮은 펀은 주가 하방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사업으로 상방은 열려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져온 거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